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이제 과세가 되는지. 이제 부가시세는 아까처럼 판매자가 이렇게 있고 소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소비자가 얘한테 얘가 이제 재화를 넘겨주면 재화를 넘겨주면 재화에 대한 대가 거기다가 이제 부가시세 같이 넘겨준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요거를 이제 들고 있다가 이제 세무서에 납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판매자가 그 이전에 A라는 판매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걔가 이제 B한테 요거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이렇게 이제 그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C예요. C가 이제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는 아니죠. 최종 소비자. 즉, 얘가 이제 최종 소비자인데 얘는 중간 단계의 소비자들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이걸 사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얘한테 이걸 사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얘가 이제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럼 부가세는 누가 납부를 하냐? 이 최종 소비자가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거기에 대한 납세 의무, 즉 부가세의 납부 의무는 없다는 얘기죠. 중간 단계의 소비자한테는. 그래서 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한테 이제 부과를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A라는 사업자가 이렇게 있고, B라는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최종 소비자가 있다. 그러면 A가 이제 물건을 사다가 물건을 이제 얘가 뭐냐면 물건을 사온 게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물건 사온 건 없고 거기다가 이제 가공을 거친 거예요. 뭐 색깔을 입히거나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그래가지고 걔를 10,000원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B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B가 이제 10,000원짜리 이제 들고 오겠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추가적인 가공을 해요. 그걸 돌을 깎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20,000원짜리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C한테 이제 팔아요. 그럼 이제 C는 그걸 들고 와서 이제 거기다 포장을 하고 또 이제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가지고 30,000원짜리 물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걔를 이제 얘한테 파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한테. 그럼 최종 소비자는 이제 그걸 이제 지가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과정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느냐. 얘가 얘한테 물건을 팔 때 거기에 대한 부가시세를 같이 붙여가지고 물건을 팔아요. 얘도 중간 단계 소비자죠. 얘도 소비자는 마찬가지예요. 얘한테서 소비를 하니까 얘도 소비자는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다가 거기에 대한 10%만큼 1,000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럼 B는 이렇게 이제 물건을 사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물건을 팔 때 마찬가지 B도 판매 가격의 10%만큼을 붙여서 얘한테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그 물건을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10%만큼을 붙여서 얘한테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는 결국 33,000원을 부담을 하고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한테는 중간 단계 소비자한테는 부가세 과세 의무, 즉 얘네들은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요. 자, 처음에 이 물건을 팔았을 때 얘 같은 경우에 사온 건 없지만 물건을 팔았을 때 팔고 10,000원에다가 1,000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1,000원만큼을 세무서에 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매출세액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소비자. 얘 같은 경우에 이거를 20,000원짜리를 22,00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2,000원 받았으니까 이거 이제 납부를 해야 되고 대신에 물건 사가지고 올 때 1,000원만큼을 자기가 부담을 했어요. 근데 얘한테는 이걸 낼 의무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빼주자 이거예요. 그럼 얘는 물건 사올 때 자기가 부담한 이 부가세 요거 지가 안 내는 거야. 알겠죠? 빼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만원의 물건을 팔아요. 그럼 3만원에 대해서 3천원 받았으니까 3천원을 이제 납부를 해야 돼. 대신에 자기가 요거 물건 사올 때 2천원만큼을 지가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빼줘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A는 A는 1,000원을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A가 지가 내는 거 아니죠? 받아가지고 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A는 뭐냐면 자기 물건값 10,000원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마찬가지. B는 20,000원에 팔고 그 다음에 자기가 10,000원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0,000원에 팔았는데 거기에다 2,000원 받았으니까 2,000원 납부를 하는데 대신에 네가 사올 때 부담한 거 요거 빼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1,000원만큼을 납부를 하게 돼 있어. 그러면 B 입장에서 봐도 20,000원짜리를 만원 주고 사가지고 20,000원짜리 팔았는데 대신에 2,000원 받았으니까 상대방한테. 그죠? 그래서 그 부담한 걸 빼고 나면 B한테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저거. 자기가 2,000원 받아다가 그걸로 2,000원을 추가적으로 소비하는 사람한테 2,000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가 뭐 했냐면 부담을 한 게 1,000원만큼 부담을 한 게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1,000원 더 받은 거예요. 그거 납부를 한 거야 그냥.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000원 받고 그 다음에 지가 부담한 게 2,000원 있으니까 1,000원만 납부를 하면 돼. 그러면 저 중간 단계 이 소비자들한테는 부가세 부담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받아가지고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살 때 3,300원을 주고 사죠. 그럼 결국 이 세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3,000원이 돼요. 이 3,000원 누가 부담하느냐? 얘가 부담을 하는 거야. 그렇죠? 결국은 3만원짜리를 3만원짜리를 33,000원에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부담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거를 납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요 중간 단계에 얘는 이제 사업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자가 대신 납부를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런 식으로 납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게 이제 뭐냐면 부가세 납부 구조예요. 이거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번 단계에 내야 되는 세금에서 전 단계에 낸 세금을 빼자 이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내가 내야 될, 즉 B 사업자가 내야 될 부가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전 단계 내가 부담한 거 빼자 이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내가 내야 될 거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부가세의 구조가 되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사업자들한테 보면 부가세는 본인의 세금으로 이제 보통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거 받아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김밥 천국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데 가서 보면 김밥이 뭐 1,000원짜리다. 그럼 여기다 100원 붙여가지고 팔아요? 그러면 안 팔려. 그냥 1,000원에 팔지. 그죠? 네. 그럼 이거는 뭐냐? 이 사람은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결국 김밥 가격은 얼마냐면 909원. 거기에 대한 세금 뭐 91원. 뭐 정도가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부가세 자기가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받아서 낸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부가세는 어찌 보면 원래는 받아서 내야 돼요. 원래는 받아서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그렇게 받아서 내잖아요. 부가세를 표시해가지고 계산서를 끊어주잖아. 그러면 딴 데는 부가세 안 받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야. 결국은 받아서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결국 자기가 부담하는 그런 세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큰 뭐 음식점, 여러분들 이제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거기 가면 음식 가격이 2만 원이잖아요. 그럼 부가세 별도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2만 원에다 22,000원 줘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받아서 내는 게 맞지만 보통 일반 조그만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따로 표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부가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는 원래는 사업자가 내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한테 받아서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부담하는 게 부가세다. 이게 이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의미예요. 근데 이거하고 이제 유사하게 이런 개념이 있어요.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 단계 거래공제법은 세액공제법하고 좀 다른데 거래공제법은 여기서 이제 A가 10,000원어치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A 같은 경우에 만원짜리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1,000원을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납부세액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 근데 B 같은 경우에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2만원짜리를 팔았는데 만원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10%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1,000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3만원짜리 팔았는데 2만원짜리 물건을 사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10% 해서 1,0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이에요. 제하고 세액공제법 결과는 똑같이 어쨌든 간에 1,000원, 1,000원 내는 거야. 근데 방식이 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액을 빼는 방법, 즉 얘가 납부해야 될 세금, 그 다음에 얘가 납부해야 될 세금, 거기서 지가 부담한 세금, 이걸 이제 빼는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거래 금액을 가지고 그걸로 거기에 대한 10% 부가세를 계산하겠다는 방법이에요. 이게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보면 결과는 똑같지만 나중에 이제 그 부가세를 계산한, 부가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좀 차이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법을 쓰진 않아요.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방법을 쓰고 있다. 이게 이제 부가세의 특징이다. 이게 이제 과세 방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뒤에 가면 국경세 준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소비지국 과세 원칙과 그 다음에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방법인데, 제가 설명 안 드린 거 안 봐도 돼요. 안 나오니까. 자, A가 이제 생산자인데, 얘가 이제 얘한테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물건을 이제 파는 거예요. 여기는, 국내. 여기는, 국외. 자, 여기서는 부가세가, 여기 10%고, 여기서는 부가세가 없다고 할게요. 자, 이런 상황인데, A가 이제 물건을 팔 때 물건 가격이 재화를 이제 넘겨주죠. 10,000원짜리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줘야 되겠죠. 자, 대가를 줄 때, 여기 이제 부가세율이 10%니까 얘는 물건을 팔 때 거기 10,000원에 대해서 10%만큼을 돈을 같이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돈을 받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올 때 매입을 할 때 얼마에 사오냐면 이렇게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얘가 마진을 붙여서 이제 물건을 판다고 할게요. 얘가 이제 붙이는 이윤이 10,000원이더라.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물건 팔 때 제한을 넘겨줄 때 여기서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는 물건 팔 때 판매 가격에다 부가세를 붙이지 않아요. 대신에 자기가 부담한 부가세도 공제를 못 받아. 저기서는 부가세가 없거든, 쟤네들은. 그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팔아야 되냐? 11,000원에 물건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거기다가 10,000원을 붙여가지고 21,000원에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1,000원에 이제 물건을 팔 거야. 그러면 이차용 소비자는 21,000원을 부담하고 물건을 사요. 자, 근데 똑같은 물건을 이 D라는 판매자가 이제 있다고 합시다. 얘가 있는데 여기서 얘는 뭐냐면 그 물건을 지가 이제 생산을 해서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쟤한테 물건을 팔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물건을 만드는데 10,000원 들어요. 물건 사오는데 원재료가 10,000원이 들어. 거기다가 이윤을 10,000원 붙여요. 그래서 얘는 20,000원에 물건을 팔 수 있어. 자, 그러면 대가를 20,000원 이렇게 받겠죠. 둘 다 물건 만드는 데는 10,000원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갈 때 소비자한테 들어가는 가격이 달라져. 얘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올 때 부가세를 지가 부담을 하니까 21,000원짜리 사다가 거기다 마진 10,000원 붙여가지고 11,000원짜리 사다가 마진 붙여가지고 21,000원에 판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물건을 20,000원에 팔 수가 있어.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격 경쟁이 안 돼요. 그죠? 이게 팔리겠냐 이거지. 똑같은 건데. 그죠? 얘는 팔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죠. 물건이 나갈 때 이거를 붙이지 말자 이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에 살 수 있냐면 10,0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 마진 붙여가지고 20,000원에 팔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되겠죠, 상황이.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소비지국 과세 원칙. 즉, 소비가 되는 쪽에 부가세를 매기자 이거예요. 소비가 되는 쪽에. 그래야지 가격 경쟁이 되겠지,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고, 우리가 그래서, 물건을 국외에다가 팔 때 어떻게 하냐? 부가세 안 매기고 팔아요. 니네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자 이거야. 만약에 이런 경우는 거꾸로 될 거야, 아마. 자, 2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0%.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11,000원에 사가지고 왔어요. 거기다 마진 붙여가지고 21,000원에 파는데 21,000원에 대한 20%만큼 가세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요거. 여기에 대해서 20% 붙고 팔 때도 또 20% 붙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또 가격 경쟁도 안 맞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세율을 얘가 사왔을 때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둘 다 같은 물건에 대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똑같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가세 과세 원칙을 어떻게 하냐?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부가세 부담 없이 이쪽으로 넘기면 니네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같은 물건에 대해서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될 테니까. 그죠? 이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에요. 그럼 생산지국 과세 원칙은 여기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생산지국 과세 원칙인데 우리는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뭐가 나오면 영세율이라는 게 나와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율을 0을 매겨요. 0을. 그게 이제 영세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 거기다가 세금을 안 붙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니네 세율을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가 되는 쪽에서. 그게 이제 뭐냐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우리나라 부가세법에서 보시면 25페이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부가세를 부과해서 과세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물건 파는 경우로 봤단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 나가는 경우 그때는 여기다가 세율을 붙이지 않겠다. 영해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거꾸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니까 들어오면 어디서 소비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소비가 이루어지죠. 나갈 때는 어디서 소비가 이루어지냐면 여기서 소비가 이루어지거든. 그죠? 그러면 소비가 이루어지는 쪽에 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건이 들어올 때 여기서 세관장이 우리나라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들어올 때는 세관장이 부가세를 과세를 해버리고 나갈 때는 세율 없이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보면 영세율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사항들은 뒤에서 우리가 볼게요. 요거는. 자, 넘어가세요. 자, 29페이지.
우리가 부가세의 특징, 소비형 부가세다. 그래서 소비되는 것에다가 과세라는 걸 부가세, 소비형 부가세고, 그 다음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세, 과세권이 국가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세금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라는 게 있는데, 국세는 과세를 국가가 하는 거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걸 지방세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본 세목 중에는 지방세 세목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취득세, 자동차세, 뭐 이런 거 보고 있죠? 그거 다 지방세예요. 얘네들이. 뭐 재산세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국세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기별로 뭐 나오는 것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국세는 국가가 과세 주체가 된다. 그 다음에 간접세. 간접세가 뭐냐면 세금 내는 사람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봤었죠. 우리가 이제 직접세하고 간접세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세가 대표적으로 이제 소득세 같은 거. 그래서 A가 소득이 있으면 A가 납부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직접세고, 간접세는 이제 부가세 같은 거. 그래서 소비를 A가 이제 소비를 한다. 근데 대신에 납부를 하는 사람은 B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사업자가 납부를 하니까.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간접세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금 내는 놈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놈이 다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비세. 여기서 이제 열거한 내용에 대해서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단계 거래세. 이거는 이제 뭐냐면 거래 단계별로 세금을 납부를 하죠. 아까 보니까 A 사업자, B 사업자, C 사업자, 걔네들이 세금을 납부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거래 단계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이제 다단계 거래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고, 물세와 인세라는 게 있어요. 물세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부가세인데, 인세는 어떤 거냐면 요거 소득세 같은 거. 인세가 뭐냐면 세금을 내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특수한 사정 같은 걸 고려해 가지고 세금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건데,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얘네들이 직장을 다녀. A가 1년에 한 1,000만 원 벌어요. 급여를. 그 다음에 얘도 이제 1,000만 원 벌어. 근데 그럼 둘 다 같은 소득을 벌죠. 그리고 세율이 10%라고 가정을 해볼게. 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10%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는 100만 원 세금 내야 되고 얘는 100만 원 세금 내야 돼. 그래야 되겠죠? 자, 근데 실제로 세금 내는 거 보면 얘는 한 10만 원 낼 수 있어. 얘는 100만 원 내고. 왜 그럴까요? 개인적인 사정이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이 A 똑같이 돈을 벌어요. 똑같이 소득은 1,000만 원이야. 근데 납부가 달라져요. 세금 내는 게. A는 지 혼자 했어요. 혼자 살아. 근데 얘는 뭐냐면 부양가족이 있어. 자식이 4명이에요. 거기다 배우자도 있어.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도 있어요. 얘네들이 다 부양을 해. 자, 그러면 얘는 1,000만 원을 벌어서 여기에 따른 부양비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거 빼고 나면 얘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돼. 가처분 소득은 얘가 쓸 수 있는 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소득을 얘네들은 부양비 다 빼고 나니까 소득이 한 뭐 얼마냐? 10만 원이니까 뭐 1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다가 세율 10% 붙이다는 얘기야. 이게 뭐냐면 인세예요, 이게.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전에 한번 이런 경우를 누가 이제 신고를 하는데, 세금 신고를 하는데 느닷없이 이제 전화 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 나하고 같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 친구는 세금을 거의 안 내더라. 근데 왜 나는 이게 세금이 많냐? 개인적인 사정이 다른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부양가족이 몇 명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각각의 소득이 똑같지만 다른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물세는 안 그래. 자, 밑에서 빵을 사 먹어요. 빵이 얼마짜리냐? 10,000원짜리라고 합시다. 자,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이 빵을 사 먹어.
자, A는, 부양가족이 10명이 있어요. 얘는 자기 혼자야. 자, 그러면 가격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밑에 빵 사 먹을 때 가족관계 증명이라든가 그런 거 제출한 적 있어, 혹시? 물건 살 때 상대방이 혹시 소득 금액이라든가 뭐 이런 거 혹시 뭐 제출한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그죠? 얘네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게 물세예요, 그게. 그 물건에다가 부과를 하는 거야. 물건에다가. 사람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물세라고 얘기를 해요, 물세. 개인적인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과세 형평에 문제점이 좀 생겨. 예. 그래서 뒤에 거기에 대한 면세에 대한 이제 규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이제 뒤쪽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보면 납세 의무자의 부양가족 등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되므로 물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부가세의 특징이에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이제 부가세 총론에 대한 사항이고, 이제 법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부가세 법에 대한 사항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봤던 건 부가세가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제부터 부가세법을 들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부가세법에 딱 들어가면 이제 납세 의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자, 보면 첫 번째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세금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죠? 납세 의무자가 누구였냐? 사업자예요, 사업자. 그래서 그래서 납부는 쟤네들이 하는데 세금 부담은 누가 하냐? 최종 소비자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간접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른 거. 그래서 첫 번째 납세 의무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도대체 누구냐? 납세 의무자의 규정은 사업자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밑에 보면 사업자가 되는 거고, 사업 목적은 영리 의무에 불구한다. 즉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사업자인데, 도대체 그 사업이라는 걸, 뭐, 어떤 걸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실질에 따라가는데요. 사업이라는 건 어떤 영리 목적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장소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이라고 들어봤죠?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이 뭐예요? 사업자 등록이. 사업자. 뭐? 신고하는 거. 네. 뭐 신고? 맞아. 사업한다고 신고하는 게 사업자 등록이야.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사업자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야. 여기서 사업자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A라는 사람이 뭐냐면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했냐면 옆에 이제 동네 주민들한테 음식을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만든 음식을 이번에 개발을 했는데 이걸 이제 한번 먹어봐 해서 동네 사람들 초청을 했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좋대, 맛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야, 이거 팔아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집 앞에다가 조그만 요 가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물건을 팔았어. 나중에 이제 뭐냐? 한 6개월 뒤에 세무서에서 뭔가 날라왔어요. 부가세 신고하라고. 이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그러면 집 앞에서 만약에 친구들한테 또는 누구한테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뭐 행사 겸해가지고 요걸 만들었는데 운송비, 배송비나 좀 주세요 하고 물건을 팔잖아요. 그건 사업자가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사업자가 돼. 사업자가. 여기서 이제 광고는 뭐냐. 세무서에서 이렇게 세금 내세요 이렇게 날라왔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뭐냐면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는 거야, 이제. 네가 사업을 하느냐 아니냐. 만약에 사업이 맞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 그 관건은 뭐냐? 요거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야. 네가 돈을 벌건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앞에다가 조그맣게 가판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물건을 팔고 있잖아. 그러면 넌 사업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버려요. 여기다가.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모르고 했거든, 사실은. 옆에서 막 하라 그러니까 한 거야. 그죠? 근데 실제로 돈이 남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결국은, 뭐 얼마 되지는 않아요. 부가세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말이 있었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저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건 사업자예요, 저거는. 그죠? 그게 이제 사업자가, 부가세 납세금을 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소비지국 과세 원칙 있었죠? 물건이 들어올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B에서 이제 A로, 국외에서 국내로. 이렇게 이제 물건이 들어와요. 그러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니까 여기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거기다가 이 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징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 세관장이 여기에 대한 부가세를 징수를 해요. 관세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얘네들 다 징수를 해. 그래서 그 물건 가져가려면 그 돈 내고 가져와야 돼요. 여기서는 이 사람 즉 들어올 때 거기다가 과세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우리가 방금 전에 봤을 때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업자라고 그래서 사업자. 사업자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죠? 재화를 물건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부가세를 받으란 얘기야.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잖아, 지금. 그죠? 물건을 사는 사람이 부가세를 내래. 여기서는 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결국은 소비자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물건을, 부가세를 걷겠다는 얘기야. 어쨌든 간에 부가세는 누가 내는 거야? 소비자가 내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사업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어쨌든 여기서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그죠? 왜냐면, 아까 A, B, 어디 있어? B, 저기 있구나. 여기서 보면, 얘네들이 납세의무자고, 얘가 담세자죠? 그죠? 그럼 부가세를 얘네들한테 거두면 돼. 그러면 얘 부가세를 얘가 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걷어야 돼? 얘한테 걷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걷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서 보면 물건이 들어올 때는 누구냐? 요놈한테 들어오니까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쟤한테 걷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세를 징수를 하는데 수입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사업자인지 유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까하고 똑같아. 이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면 이 사업자들한테 부가세를 거두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거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돼. 근데 이걸 못해요. 그럼 결국 얘한테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건 얘네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업자든 아니든 상관이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업자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납세의무자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보면 사업자는 개인도 당연히 개인이 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도 마찬가지 사업자로 봐요. 그래서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 조합 걔네들도 사업을 하거든요. 국가에서도 민간하고 같이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는 당연히 부가세가 적용이 돼요. 걔네들도. 그래서 국가나 또는 지자체도 마찬가지 사업자로 보고 법인은 무조건 사업자예요. 그게.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를 법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국세기본법에 나오는데
우리가 소득세라는 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는 소득을 얻는 자한테 세금을 걷는 건데 두 가지 주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과 법인이야. 걔네들이 권리금과 관계 주체가 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그래서 법인 돈을 개인이 가져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횡령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장이라도 법인의 돈을 내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횡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인 돈을 지가 가지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다가는 뭘 적용하냐? 법인세라는 걸 적용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는 뭘 적용해? 소득세라는 걸 적용을 해. 근데 여기 애매한 놈들이 있어요. 법인이 아닌데 법인은 법인으로서 법인에 대한 그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그런 것들 법인 등록증이 있어요. 그럼 그 번호를 받아야 돼. 그러면 개인이 주민등록증 받는 거하고 똑같아. 그죠? 그러면 법인이 아닌데 그런 번호가 없는데 단체가 있는 거예요. 단체가. 그래서 그 단체를 적용을 할 때 이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세법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를 이걸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소득세 적용하고 여기다가는 법인세를 적용해야 돼요. 자,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인데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법인이 아닌 단체인데 개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될 때는 요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얘가. 그죠? 자, 그때 이제 이 법인이 뭐냐면 사단이라는가 재단. 사단은 뭐예요? 애들 모여 있는 거야. 사람 모아놓으면 사단이에요. 재단은 돈 모아놓으면 돼요. 출자자가 있으면 돼. 그죠? 그렇게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법인으로 봐요. 법인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법인도 아닌 이상한 놈들이 있으면 걔를 둘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사단이나 재단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봐. 걔들을. 그게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항들을 보세요. 보시면 영리나 비영리 불구하고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 형태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그 다음에 독립성. 이게 이제 뭐냐면 누구한테 종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적인 독립성. 즉, 내 계산. 내가 돈을 벌면 내 돈이란 얘기야. 그죠? 누구한테 월급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적인 독립성. 따로 띄어서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해야 된다. 자, 그랬을 때는 사업자로 보겠다. 그래서 아까처럼 앞에다가 부수 설치해놓고 포장마차 설치해놓고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이 돈을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첫 번째, 영리, 비영리 불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은 성립이 돼. 나는 여기서 돈이 안 남는데요? 그러면 세무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반복성. 앞에다 놓고 매일매일 장사했단 말이야. 그죠? 계속 반복성 성립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성. 자기가 혼자 하는 거죠? 누가 시켜가지고 내가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 그죠? 네. 충족이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뭘 공급을 해요? 요걸 판단 말이야. 그죠? 공급. 그래서 사업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예, 사업자에 대한 요건이더라.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말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예전에는 뭐 아주 쉬운 형태의 문제에서 영리, 비영리 또는 뭐 영리성 유무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그게 이제 틀린 답으로 나왔을 때는 뭐 영리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뭐 이렇게 했을 땐 틀린다는 얘기야. 예. 돈을 버는지 만드는 상관이 없어.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영리, 비영리에서 중간쯤 가면 따라서 개인, 법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법인협력단체 얘네들도 포함이 된다. 왜냐하면 국가나 지자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될 수는 없어. 물론 공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긴 있어요. 국가 기관도 아니고 민간 기업도 아닌 그 중간적인 형태들이 있죠. 걔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버리잖아. 그러면 끝난 거야, 그 나라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대통령이 마치 지 돈인 줄 알잖아. 그죠? 국가에서 돈 들어오면 지 돈인 줄 알아. 지가 주는 건지 해지 바로.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재정을 보면 들어온 만큼 써야 되거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쪽에 이제 감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돈이 남으면 문제가 있어요. 예, 이제 재작년에 그 지역구 감사할 때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로 보는 게 뭐냐면 돈 남는 금액을 봐.
돈을 받았는데 돈을 쓰지 못하고 남는 금액 있잖아요. 그걸 불용액이라고 그래, 불용액. 그거 가지고 감사를 해요, 보통은. 왜 돈이 남았냐, 이거야. 지자체나 국가에서 돈이 남으면 안 돼요. 왜? 쓰려고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영리, 불영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영리성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업성. 사업 형태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을 공급하는 납세우자. 그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 35페이지 사업성의 사례에 대한 사항들을 잠깐 볼게요. 농지, 임대 등의 비과세. 그걸 보시면 전답이라든가 과수원, 그 다음에 목장용지, 임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염전 임대업, 이런 것들은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가 되므로 부가세에 납세 의무가 없다. 여기서 전답 어쩌고저쩌고 걔네들은 공부상의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을 하거나 또는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해서 이 1차 산업에 대한 사항이에요. 이게 사실은. 1차 산업에 대한 그런 어떤 임대를 해줬을 때 그거는 이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빼고 있어요. 그거 하나 좀 기억을 해놓고. 근데 이런 전답이라는 거 과수원 목장용지 이거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상가를 임대해 주잖아요. 그거는 과세 대상 맞아. 예. 상가라든가 뭐 어떤 것을 내가 임대를 해주잖아. 임대는 서비스예요. 그건 용역이란 말이야. 용역을 공급하면 당연히 부가세 과세 대상이 돼. 근데 거기에서 얘네들을 빼자 이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전답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1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임대는 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농민의 토사석 판매. 토사석이 뭐예요? 흙이야, 흙 그냥. 여러분들은 모래 같은 거 사가지고, 건물 지을 때 모래 같은 거 사가지고 앞에 적용하고 한단 말이에요. 나무도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한 농민이 자기 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 개량 사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를 하더라. 그때는 납세인 것 같다. 여기서는 일시적이란 말을 체크를 해놓으세요. 계속 반복성이 없는 거야, 얘는.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농지 개량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이제 평평하게 피거나 또는 뭐 구획을 나눈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흙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못 쓰는 흙이라든가 또는 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팔게 되는 그런 경우에 사업성으로 있는 거로 보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야.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 인적 독립성. 근로를 제거하는 건 안 된다. 월급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된 사업에 부수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는 뭐냐면 물적인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업과 같이 들어가는 애들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따로 사업으로 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그 독립성의 사례에서 밑에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제 문제에 나왔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사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행규칙이라든가 그쪽에 나오는 건데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씩 체크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보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민박, 그 다음에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그 다음에 전통차, 뭐 이런 것들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겠다. 그래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농가부업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이 있어요. 근데 소득세가 과세되는 농가부업은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밭을 하고 있어요. 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여름에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쭉 이제 경작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경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수술을 다 끝나면 겨울에는 농한기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농한기 때 어떻게 하냐? 내가 이제 뭐 특산물을 만든다거나 또는 뭐 만들어서 판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사업으로 볼 거냐 이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어디를 따라가냐면 소득세법을 따라가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과세 대상이면 사업이 있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부가세법이. 그죠?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대상을 여러 걸 해놨는데 농가부업 소득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농가부업 소득에서 보면 축사이라든가 또는 어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일정한 규모를 규정을 해야 했어. 그래서 뭐 소가 몇 마리 이하, 닭이 몇 마리더라? 닭이 200마리인가? 그 다음에 소가 뭐 50마리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하로 뭐 이렇게 그 축산 같은 걸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득은 과세로 정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를 넘어서는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1차 산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해도 그 농업법인 같은 거 있잖아요. 크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 산업이에요. 그는. 근데 조그맣게 앞에서 텃밭 정도 한다. 그런 건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즉 소득세가 과세되는 농가부업은 부가세도 과세되는 걸로 보고 과세되지 않는 건 부가세도 과세되지 않겠다는 얘기야. 단 얘네들은 빼고.
그래서 뭐냐면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이런 것들은 사업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한기 때 자기 집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민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과세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통주라든가 이런 것들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를 해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원화 용역을 공급해야 된다. 당연히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세 거래 징수 여부에 불과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가세는 여기서 앞에서 이제 물건 팔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죠? 재원에 팔았어요. 그거 만드는데 원가가 한 1,000원 정도 들어. 그래서 거기다 한 200원 붙여가지고 1,2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원래 부가세는 뭐예요? 이거 판매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플러스 12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요거 받으면 얼마예요? 1,320원 이렇게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120원 이렇게 이제 납부를 하는 게 부가세예요. 근데 얘는 지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걸 안 받았을 거라고 분명히. 그죠? 물건값만 받았겠죠. 근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부가세 내. 그러니까 얘는 뭐래요? 난 부가세 받은 적이 없는데요? 부가세는 받아서 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가세 받았는지 상관이 없다. 사업자는 무조건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래 징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얘가 지가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거 세무서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기억을 꼭 해놔요. 그래서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럼 부가세 징수했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 사업자는 무조건 내야 돼.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내용 또 보도록 할게요.